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의 조셉 애들러 신임국장은 지난 25일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27일 유럽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올해 6월에서 7월 1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홈리스와 약물 중독자 등의 재활시설 수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숙자 등을 시설로 보내는 주정부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례를 변경하고 관련 법원 명령을 취소하는 노력을 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건강하다는 통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 연구팀이 한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7,000보만 걸어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최대 47%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중년층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건강한 삶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연방법무부로부터 자사의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형사 및 민사 수사를 받고 있음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후 회사 측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 나이스에 소재한 아리랑 가든에서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의 제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내 종교 자유가 법적으로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2025년 미국 내 종교 자유 지수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가장 강력한 종교 자유 보호 체계를 갖춘 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의 조셉 애들러 신임국장은 지난 25일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5,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자는 중국, 인도인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에 따라 H-1B 비자를 통해 고용을 할 경우 미국인들보다 고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27일 유럽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산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올해 6월에서 7월 1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춥게 시작된 마지막 시기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경우 1982년, 국제공항의 경우엔 1965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올 여름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4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60년 만에 일일 최고 기온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샌호제이 지역은 1999년 이래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이번 달 평균 기온은 60도, 샌호제이의 평균 기온은 67.5도를 기록했다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홈리스와 약물 중독자 등의 재활시설 수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숙자 등을 시설로 보내는 주정부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례를 변경하고 관련 법원 명령을 취소하는 노력을 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공개 장소에서의 마약 사용과 도시 내 야영, 공유지나 타인 사유지 무단 점거 등을 금지하는 주정부 등의 보조금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활센터 등으로 보내는 데 예산을 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건강하다는 통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 연구팀이 한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7,000보만 걸어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최대 47%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중년층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건강한 삶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국립보건원의 관상동맥위험 발생률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2,110명의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약 1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허리에 착용한 가속도계를 통해 실제 걸음수를 측정해왔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꾸준히 걸은 참가자들은 7,000보 미만으로 걸은 이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평균 47%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초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연방법무부로부터 자사의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형사 및 민사 수사를 받고 있음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후 회사 측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회사에 대한 조사를 보도한 언론기사를 검토한 뒤 법무부에 선제적으로 연락했다면서 현재 법무부의 공식적인 형사 및 민사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자사의 관행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며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법무부와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진단 코드를 조작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정부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 나일스에 소재한 아리랑 가든에서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의 제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단이 구성이 되기 전이라 김상환 신임 수석 부회장의 임시사회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는 25명의 이사와 회장단이 참석했고 신임 허재은 회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서 37대 이사장을 추대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허재은 회장은 신임 이사장으로 최은주 전 한인 회장을 리모델링의 완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추대하였으며 참가 이사진 전원이 동의하므로 최은주 전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추대받은 최은주 이사장은 37대 한인회를 응원하지만 이사장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고심을 했지만 시카고 동포사회와 한인회를 위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임 허재훈 회장은 또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만큼 모든 이사진들이 함께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활기찬 한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내 종교 자유가 법적으로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2025년 미국 내 종교 자유 지수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가장 강력한 종교 자유 보호 체계를 갖춘 주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25년 종교자유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주는 74.6%로 플로리다가 1위를 차지했고 70.6%로 몬태나가 2위, 68.8%로 일리노이가 3위, 66.9%로 오하이오가 4위, 66.4%로 미시시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오른 플로리다는 교육 선택권, 백신 면제권, 예배 제한 금지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종교 자유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반면 법적 종교 자유 보호가 가장 취약한 주는 19.6%로 웨스트버지니아, 23.3%로 와이오밍, 27.4%로 미시간, 29.1%로 네브라스카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주는 전체 47개의 법적 보호 항목 중 절반 이하만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직장 동료나 친구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들의 자녀와 부모 등 혈연 관계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환경과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 성소수자 인식조사, 성소수자에 대한 나와 우리 사회의 포용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여성은 47%, 30대 여성은 30%, 18세에서 29세 남성은 24%, 30대 남성은 22%라고 응답해 젊은 층일수록 많았습니다. 동성애가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물은 결과 양육 등 사회적 환경에 의해 동성애자가 된다가 28%, 동성애는 삶의 방식으로 몇몇 사람은 동성애자로 살기로 선택한다가 34%였으며 선천적인 것으로 몇몇 사람은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에 머물렀습니다.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덴버에 사는 삼형제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8세의 일란성 삼둥이인 게이지와 틸, 카덴, 헬림스 형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 기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팔로워 수만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부모로부터 소셜미디어 사용을 처음 허락받은 형제들은 단순한 학교 복귀 영상 하나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삼형제는 계속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앙 콘텐츠를 제작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기회도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늘 열려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중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곳곳에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15분입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